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19일 목요일 시창작 토크 176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지난밤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쌀쌀한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마시고 항상 활기찬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대책 없이 무심코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 만족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에 만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든 없든 그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 제가 무심코 이제 라디오 방송을 제가 즐겨 듣는 편인데요.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모에 대한 부족함이나 좀 모자란 듯한 그러한 마음들도 오히려 감싸 안는 포근한 그러한 내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무조건 무엇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무언가는 특출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과 자녀에 대한 어떤 보람, 나름대로 갖게 되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러한 생각을 심도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깊게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나 생각들을 조금씩 반성하고 되짚어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의 어떠한 죽음을 앞두고 대신 죽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에 대한 부분은 부모가 대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에 한 표를 무조건 던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는가,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렇다면은 나라를 위해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의 어떠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론 저도 가끔 가다가 사실 뭐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그러니까 위반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위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을 잘못 섰을 때, 그것도 모르는 곳에 갔을 때 길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귀담아 듣고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차선에 대한 어떤 순서가 한 개 차선이 잘못돼 갖고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 차선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랬을 때 당황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우회전인데 직진 코스에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직진해서 좌회전 코스로 선으로 끼어들기를 하게 되는, 급작스럽게, 물론 뒤에 차들이 별로 없거나 양보해주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좌회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 다 줄을 많이 서 있는 상황인데 좌회전으로 끼어들게 되면 많은 욕을 먹게 되겠죠. 물론 뭐 이제 차선 위반으로 해갖고 범칙금은 날라오게 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야 뭐 내 잘못이고 내 실수이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질서와 어떠한 서로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에 대한 것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어야 한다라는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뭐 내가 한번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잘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물론 뭐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불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감당하고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자책감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금방 달라지거나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그것을 또 거부하거나 뭐 내 합리화나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또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이든 내 고집이랄까 나의 어떤 불편한 생각, 그러한 그 부적절한 마음으로 그냥 굳이 주장하는 바대로 퇴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좀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놓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길을 바르게 가는 것과 가야 할 곳을 위해서 직진하는 것과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해야 될 곳에서 직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직진해야 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한다면 어떻게 그 목적지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러한 규범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글을 쓰고도 항상 그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퇴고를 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인으로서의 자격이고 의무이고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한국 다선 뉴스하고 한국 다선 문인협회하고 또 한국 인터넷 미디어 기자협회에서 매주의 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시 코너, 금주의 시 코너는 나름대로 글에 대한 그 형평성,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유하고 알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정작을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 이제 그 온라인 매체이지만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는 그러한 새로운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코너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나름대로 어드바이스 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생각을 굳이 계속 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글에 대한 어떤 편견, 어떤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일단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면 또 제가 또 성격이 시작을 하면 뿌리를 뽑아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그 글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을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당신의 글이 많은 그 어떤 SNS 상이라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것 같고 해서 그러한 코너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새 그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 선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자들과 카톡부터 시작해서 메일, 전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발신되어져 옵니다. 수신되어져 오는데 그 수신되어져 오는 것들 중에 보면은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투표지가 이미 와서 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빨리 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 빨리 했습니다만은 월요일날 투표용지 받고 월요일날 죄송합니다. 화요일날 제가 바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니까 아마 수요일, 어제는 도착해서 개표가 되거나 아니면 보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거의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재채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투표와 관련된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일에 대한 분주함도 있고, 나름대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봐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계속 그것을 봐야 되니까, 요새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눈의 피로가 급작스럽게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저도 이제 됐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브라운관이랄까 뭐 TV 브라운관 볼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에 스마트폰 때문에, 또 스마트폰으로 많이 그러한 정보들이나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력들이 급격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노안이 아니라 일상의 어떠한 그러한 내용물로 인해서 눈의 피로가 많아진 거죠. 그래갖고 눈이 너무 침침하고 아픕니다. 어떨 땐 눈이 아파갖고 제가 너무 깜짝거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이게 뭐 안과까지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으로 자칫 건강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좀 눈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눈에 쉼을 좀 갖는 시간들을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옵니다. 책이 뭐 이제 어디서 만들었다, 뭐 어디서 했다, 뭐 회원이다, 뭐 해갖고 다양하게 오는데, 이 책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받아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단체에 대한 뭐 내용, 자랑거리나 그 단체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무엇을 어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것도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어떤 무엇이 선정된 작가에 대한 것도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좀 더 젊고 신선한 그러한 그 신진 세력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기회와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선거 기간 최소한 용지가 배달되기 전까지는 후보자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법도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일개 단체의 그러한 기관에 대한 그러한 법이, 선거법이 안 바뀌어갖고 그렇게 문란하고 무리하게 상대에게 뭐랄까 피곤함을 주고 한다면은 사실 하고 싶었던 투표도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돌아보고 짚어봐야 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하나 켜놓고 컴퓨터 앞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인과의 역할 관계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다는 거, 그런 부분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그런 또 내용도 들었습니다. 민병철 선생이죠. 민병철 영어의 대가 있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분도 그 생각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더 세워주고 빛을 보게 해주면 내가 자동으로 비춰지는 것,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나를 결국은 존중받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상당히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그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인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부분은 자랑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자랑을 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그만큼 존중해주고 자랑해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자체가 된다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삶의 다른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나누지 않을까,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음무라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음무 제가 읽어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음무. 다섬 김승호. 가려야 할 것이 많은 세상. 가려진 것이 많아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는 세상. 그걸 알려주려고 하늘이 흐린가? 아니면 알고자 말라고 운물을 덮은 걸까? 눈과 비가 교차하던 그 모습에 흐려진 마음만큼이나 어설픈 국격을 허물고 흠내며 해외 순방을 이어가는 모자란 대통령의 행태가 무조건 가리기에 급급한 정부의 아니라고 후한무치한 태도에 모두가 아파하고 고개 내두르는 세상. 부끄러움도 없고 소통도 없고 무소불위 권력 노름에 심취한 이들이 하늘을 가리려 해도 해가 뜨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달이 차면 해도 기운다고 했는데 그 달이 급격히 차오르고 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글이 음무로 가려진 그 어떤 산과 들, 모든 그 제 동네에 있는 모습에서의 촬영을 했고요. 그걸 보면서 새벽에 제가 느낀 것이 너무 안타깝다. 가려지고자 한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러한 국부가 저는 바람직한 국부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썼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또 분주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하루 열심히 살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좀 더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특례시 의회에서 지금 예산안 예결위 심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밤 늦게까지도 이어져서 오늘과 내일 금요일까지 아마 이틀 더 임시회가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됐고, 어쨌든 오늘과 내일이 분수령인데 내일 오전 10시 이제 회의가 마무리 지어지겠지만 그 사이에 좋은 결과들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요. 또 건강 잃으신 분은 건강을 빠른 쾌유를 치료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시창작 토크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섬 김승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